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아리 시간은 1.8%를 더 채우기 위해 우리들이 어떤 혁신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 더 멋진 삶을 향해 걸어가는 힘, 바로 자기관리와 디테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힘과 자기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특별한 유전자를 지녔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떨까요? 성공한 사람은 뭔가 특별한 유전자가 있을까요? 이 답을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고요. 이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 승리 유전자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이 60개 조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가 거의 같다. 이제 보통 과학에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8%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책을 한번 쭉 읽어보았더니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두 개의 책을 봤는데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과 자기 시간 관리, 즉 1시간에 업그레이드하기, 이런 책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1%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승리 유전자를 얘기했는데, 인간이 이 지구상에 와서 25억 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바로 침팬지와 다른 1.8%의 차이,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약 5가지. 그것이 바로 기억을 집적해왔다. 두 번째는 지식의 총합. 그래서 책을 만들고 교육을 할 수 있었다. 언어의 발달. 의사소통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었다. 또 사상을 형성시켰다. 좋은 가치관이나 인생관 이런 것들을 전수시켜왔다. 또 하나는 고도의 지성이죠. 바로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주까지 탐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만들었는데, 25억 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적과의 싸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위해서 축적해왔던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바로 계속해서 전수되고 발전되어 오면서 오늘 21세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 과연 나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바꿀 것이 좀 있을 것 같다. 특히 청소년기에 우리들이 좀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요. 특히 자신감 없는 모습. 난 할 수 없어. 이런 모습에서 난 할 수 있어. 야나도 선전 나온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자. 이런 말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 글씨처럼 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제 올바른 어떤 습관, 좋은 습관 만들기 중에서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3줄 메모하기를 이 자기관리 책에서 보통 강조를 합니다. 그 3줄이 바로 먼저 오늘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뭘까? 꼭 해야 할 일 한번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오늘 만들고 싶은 것, 창조하고 싶은 것, 이것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또 책에는 보통 3분 정도 명상 시간을 가져봐라,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젊은 시절에 검도 많이 할 때 검도가 다 끝나면 3분 정도 이렇게 좌선을 하고 이렇게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감 충전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30대 때가 가장 어떤 활발했던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기 시간 관리 1시간에 업그레이드 하기라는 책에 가장 강조된 말이 지금 시작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책에 보니까 꿈을 대기라는 것이 시간을 잡아먹는 병이다라고 나옵니다. 꿈을 대는 버릇은 결국 사람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만드는 이런 것이다. 또 꿈도 이루지 못하고 직장에서 낙오자가 되게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자꾸 미루는 습관은 대단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지금 시작해보는 것, 어떤 능동적으로 해보는 것,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주변 정리하기를 또 강조합니다. 쌓아놓기만 하고 자꾸 늦추어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최우선순위에 놓고요.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또 다른 사람, 부모님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고, 시급하지만 중요한 일은 여유 있는 시간대를 해보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일상적으로 천천히, 시간과 상관없이 천천히 이렇게 해보는 것, 이렇게 순위를 한번 매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꼭 필요한 게 뭔지 한번 고민이 되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테일의 힘에서 강조한 것 중에 저번에 우리가 수업 시간도 한번 얘기했지만 100에서 1 빼면 99가 아니다. 100에서 1을 빼면 0이다. 즉 실수 하나가 있다면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실패를 가져온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벽돌 한 장이 부족하면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한 장이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살피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실패와 성공의 차이. 자, 여기 선생님이 빨간 글씨 써놨는데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자, 이 이야기를 위해서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논술은 자기관리 입장 하나와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과연 실패와 성공은 어떤 모습에서 날까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중국 산주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회사가 이제 뭔가 실패를 했는 이유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고치는 과정만 있었다면 어떨까? 근데 거꾸로 고치는 과정도 없었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있었지 않을까? 제약회사였던 산주는 3년에 걸쳐 매출액이 64배나 증가하고 80억 위안을 기록할 만큼 대단한 어떤 제약회사였는데 막강한 어떤 판매망을 구축하고 심지어 시골에 있는 산골 마을에도 그 약을 구할 정도로. 그래서 우빙신 회장은 우편망보다도 바로 우편망에 이어서 큰 유통망을 건설했다. 이렇게 자랑할 만큼 큰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도라는 공간에 한 노인이 산주의 내복약을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15만 명이나 거느리고 있던 이 거대한 기업이 이 사건 하나로 무너졌어요. 이때의 경제 손실이 약 40억 위안에 달했는데요. 그 망한 원인이 분석가들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기업이 잘 나갈 때에는 언론 홍보를 위한 기업 이미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었던 이런 거지만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언론은 오히려 거꾸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자꾸 미운적으로 미루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에서
나쁜 상황임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실추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또 두 번째 이유는 영업사원들을 세밀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자 영업사원들은 자기 주머니에 돈 챙기려고 공금을 횡령하고 막 아무렇게 돈을 관리하는 이런 재무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결국 이 어마어마했던 기업이 망하게 됩니다. 자, 반대 사례는 없는가요? 미국 존슨앤존스라는 기업은 거꾸로죠. 자, 하늘이 무너졌을 정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소설난 구멍이 있다. 구명도 썼는데 구명이란 말이 결국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죠. 발빠른 대책이 결국 효과를 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가볼까요? 타이레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존슨앤존스에서 만든 효자 상품인데 얘가 바로 이제 총 매출액 7%를 차지하고 또 총수익의 17%를 차지할 만큼 대단한 어떤 그 효자 상품이었는데 어느 날, 즉 1980년 9월 시카고에서 한 남자가 타이레놀을 먹고 사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같은 날 타이레놀을 복용한 부부가 이틀 뒤에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타이레놀에 독극물이 투여됐다, 이런 어떤 언론이 퍼져나갔는데요. 그래서 35.3%에 달했던 이것이 7% 이하로 급락하고 말합니다. 회사에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자, 당황한 존슨앤존슨은 긴급 대책을 수립하고요. 사태 수습이 위해선 우선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자, 도망갈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거짓 정보를 제공할까요? 존슨앤존슨 기업은 정면 승부를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선 피해자들의 상황과 사인, 독극물이 들어있던 타이레놀의 제조번호 구입처 또는 그 약이 구입처로 배송된 경로 등을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이때 약 100여 명 정도의 FBI 요원들을 초빙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고요. 약 2,000개에 달하는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고 57편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 언론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요. 즉 신속하게 사건 조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정보를 그대로 루머 없이 그대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렇게 해서 보도되게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독극물이 들어있던 약은 누군가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사서 성상가리를 주입하고 약국에 다시 가져다 놓았고 환불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을 바로 언론에 알려서 그 문제가 존슨앤존슨의 문제가 아님을 밝혀냅니다. 이때에 홍보비로 약 50만 달러를 사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하죠. 자, 여기서 바로 사건의 경과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확인합니다. 49%의 응답자들이 타이레놀을 계속 구입하겠다라는 응답이 나왔을 때에 비로소 약국에 타이레놀을 공급하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조치가 바로 약학 박사를 상구매를 등장시켜서 미국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캡슐 형태의 진통제에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정제 복용을 권유하고 또 독극물 사건에서 잃었던 고객들을 다시 홍보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온 고객들에게 2.5달러짜리 상품권을 증정하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제품 포장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타이레놀을 보게 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세심한 어떤 조치가 취해졌음을 알 수 있을 건데요.
이러한 발빠른 대책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8개월 만에 다시 35%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86년 다시 진통제 시장의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보여줬어요. 중국의 산주 회사가 망한 모습과 미국의 존슨앤존슨이 오히려 위기에서 극복하고 다시 1위를 차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논술적 사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중국 산주 회사와 미국의 존슨앤존슨 회사의 해결 방안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선생님이 제시한 것 말고 오지 않았네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 한번 밝혀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예시로 아니라는 생각,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입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혹시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는 중국의 산주 회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하려면,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꼭 이것만큼은 필요했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 있으면 제시해 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이든 뭘 하든 나중에 세상 밖으로 나갈 텐데 나를 변화시킬 부분이 있을 거예요. 습관이든 어떤 태도든 그 부분이 뭔가를 고민해서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써도 상관없고요. 그걸 한번 써보는 겁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좀 약간 게으른 부분도 있을 테고요. 자꾸 미루는 습관도 있을 텐데 요거를 좀 바꾸고요.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히 독서를 잘 안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독서가 중요한 걸 듣고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지도 받아서 오늘날 국어 선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만난 우리 1%의 부족한 것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세 가지의 논술적 사고까지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런 걸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성장해서 더 멋진 자신의 모습으로 혁신되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